네, 지난 18일 코스피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6.23포인트, 0.26% 오르면서 2,412.4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날보다 3.7포인트, 0.4% 상승하면서 888.8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422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1,404억 원, 그리고 기관은 17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1,319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54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은 1,503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이틀간 급락했던 LG화학이 3%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 SDI 등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등은 1% 내외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비금속 광물이 2.9% 강세를 보여줬고요. 의약품 섹터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화학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도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전기전자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기계 섹터와 은행 섹터, 운수장비 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올랐고요. CJ ENM도 3%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CGN, 카카오게임즈는 1% 넘게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14원 1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60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미증시가 계속해서 조정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뭔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이 조정 장세가 길어지는 형국인 것 같아요. 미국이 뭐 그런 흐름입니다. 예. 이제 이른바 빅테크 기업 중에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 네. 모두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수 흐름 자체가 뭐 기술적으로 보나 최근 이렇게 한 3주 정도 좋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보시죠. 예. 나스닥 보시면은 흐름이 이렇죠.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가장 극심했던 그때 극심했다고 할 수도 없죠. 초기에 시장이 놀랐을 때 지금 더 상황은 더 미국 같은 경우 더 뭐 악화일로에 있는 와중인데도 그때 대비 지금 고점까지는 82% 올랐습니다. 거의 뭐 한 5개월 만에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고점 대비 한 10.6% 지난 주말 이제 살짝 10%를 갖다 넘어서니까 이제 조금 긴장을 하고 또 월가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중시하는 51선과 200일선을 갖다 이동평균선 중심을 살펴보니까 51선을 살짝 하회하는 느낌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금년 들어서 나스닥은 20% 이상입니다. 다우가 현재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3.1%, S&P 500 2.8% 상승에 불과한 것에 비해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볼 수 있고 네. 지금부터 이제 간략하게 종목별로 한번 흐름 보시죠. 애플입니다. 51선 하회하는 모습인데다가 음봉이 부쩍 늘었죠.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도 봤을 때 아직까지 뭐 뚜렷한 바닥 신호가 안 보입니다. 애플 주가 월간 차트는 조금 더 험악해졌습니다. 네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른바 하락 장악형 패턴, 그 전달에 장대 양봉을 다 잡아먹는 크기의 음봉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안 좋은 그림이죠.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입니다. 51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낙폭이 더 커지는 양상. 아마존닷컴의 월간 차트는 지난주 보여드렸던 것보다 아래쪽으로 음봉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우선 암홀딩스 ARM을 갖다가 인수한다고 해서 네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른쪽 끝부분에 약간 연한 색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된 부분이 이 기사 나온 이후의 흐름입니다. 별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막상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 주가에서도 월간 차트 보시면은 윗골이 달리고 이제 음봉으로 나오는 자 이제 테슬라만이 네네. 이 와중에 지난주 이렇게 계속 올랐죠. 상승 흐름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월간 차트는 그동안 매주 보여드렸던 거에 음봉의 저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회복을 하다 보니까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테슬라만이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일론 머스크 CEO가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렇게 되는 배터리 데이에 대한 예, 예.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거 이 부분입니다. 이거 자칫 소문난 잔치로 끝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예. 또 뭐 테슬라까지 봤으면 니콜라 주가도 같이 아, 볼까요? 니콜라. 예. 최근에 예. 뭐 말이 많았잖아요. 니콜라는 이러네요. 예. 네, 니콜라 뭐 지난주 주말 뭐 1% 정도 오르고 끝났습니다만 이 종목은 하루에 뭐 1, 20%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자 이제 큰 흐름 자체는 어쨌거나 지금 GM하고 협업했다 할 때 그 소리가 지금 이 오른쪽 부분에 펄쩍 뛰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 떨어지고 있죠. 네. 예,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위에 저게 이른바 힌덴버그, 독일어는 힌덴부르크죠. 힌덴버그 리서치의 제목입니다. 제목 참 재밌어요. How to parlay. parlay라는 단어 우리 참 거의 접하기 힘든 단어인데 저게 경마 같은 데서 도박 같은 데서 일단 한번 번 돈으로 경마를 갖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해서 돈을 땄어요. 그러면 애초 자기 돈에다가 그 딴 돈까지 상금까지 해서 또 베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An Ocean of Lies니까 진짜 바다와 같이 많은 거짓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동안에 잘 한번 해먹다가 이걸 갖다가 또 팔레이 또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거둔 성과까지 해서 이번에는 GM과 파트너를 갖다가 맺었다 하는데 자 여기에 해명 보세요. 2018년에 이 언덕배기에서 굴렸던 이 차, 이 동영상이 문제가 됐는데 그때 우리가 해명한다는 게 니콜라와 저 트럭이 실제 주행됐는지 물으니까 우리 그냥 인모션 움직인다고 했지 스스로 작동한다고 파워링 셀프라고 말하지 않았다. 지금 이걸 해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나오세요 저 종목. 힌덴부르크 많이 들었던 용어 아니십니까? 예,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잡지에서 많이 보셨던 이 비행선입니다. 1937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그때 수소 뭐 폭발 뭐 이런 식이었는데 힌덴부르크라는 이름은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힌덴부르크고 이 뒤에 히틀러 보이시죠? 네네. 이 사람이 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 갖다가 등용하면서 또 나치가 출범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묘한 어떤 또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네네. 자, 그럼 지난주 국내 증시 보면 2,400선에서 뭔가 상승 동력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우리 국내 정시, 예, 간략하게 리뷰해 국내 정시, 예, 지금 이 상황이죠. 오늘 이제 개장초 흐름이 궁금한데 네. 우선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딱 이중천정입니다. 지난번 2,458 근처. 아직까지 이제 장중 고점 2,458은 못 넘었고 네.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뭐 금년 들어서 연중 최고치를 갖다가 갱신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한눈에도 보이다시피 지금 2,450 근처, 60 근처에서 이렇게 이걸 갖다 확실히 뚫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지금 글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무호적으로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바깥에서의 이 흐름이 여전히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고 우리 지수 자체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무거운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거 조금 주초 조정을 좀 거치고 그다음 미국 정치 흐름을 봐가면서 그다음에 고점 경신 여부를 갖다 확인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여기서 너무 서두를 거 없습니다. 예, 너무 예. 서두를 거 없고 오히려 우리 개인들 잘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계속 지고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차익 실현도 해가면서 또 현금 비중 늘려놨다가 좀 지수나 종목 원하는 노려보고 있던 종목이 좀 내려왔을 때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방식이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짙은 관망 심리가 깔린 횡보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머니 양종혁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연준의 추가 부양책 효과가 거의 없는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증시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 머물러 미국 증시를 다시 강세로 돌리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정을 좀 겪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지표가 빠르게 회복은 되었지만 일부 지표들의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한 주로 마무리가 되었고,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수출입 지표 발표 그리고 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 등 이벤트가 꽤나 많은데 테슬라의 배터리데이는 국내 2차 전지 업계 역시 이 행사에 온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가 좀 많은데 테슬라의 주요 차종에 채택되어 왔고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자체 내재화 의지가 좀 강하다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 쪽에서 조정을 받게 될 테고 국내 이슈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내줄 수 있고 금주에는 개인들의 활발한 매수세와 함께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된다면 호재성 재료가 일단 좀 많은 만큼 이번 주 시장 저번 주와는 다른 모습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수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번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 같은 호재성 재료가 많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예. 조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급이 쏠릴 수 있게 되는 관련주가 바로 이제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 관련주가 될 수 있겠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이미 테슬라가 1위 독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납품하는 쪽으로 이에 반대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 트럭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를 수출하며 세계 시장에 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수소차 대중화의 걸림돌이었던 배급 문제도 대체 촉매 개발을 성공하면서 상용화에 더욱 힘을 받게 될 수 있겠고 그린 뉴딜 중 하나인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부풀게 되면서 상용화가 더욱 가속화된다면 미래 먹거리로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성장성을 부각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육성을 하고 있는 수소차 관련주 금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한 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배터리데이, 한국판 뉴딜 등 이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했을 때 최근 밀레니엄 세대들의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스마트해진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슈들을 이제 감히 놓칠 리 없겠죠. 코로나에 대한 위험 부담도 줄어들었고 전주에 위축되었던 이제 투자 심리도 이번 주는 회복하면서 조금 적극적인 매매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금일 다소 소극적인 투자보다는 종목 회전도 활발히 진행하시어 추후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에 대한 포트 구성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일리머니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장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12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가량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은 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지수 890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혼조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2%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83,9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5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 LG화학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쪽의 종목 순환매가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CJ 2% 강세가 예상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27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HLB도 2.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0.4%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63,7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 저희가 미증시 나스닥까지는 봤습니다, 소장님. 네. 그런데 사실 나스닥은 많이 올랐으니까 뭐 네. 당연한 조정이라고 치더라도 다우지수는 어떨까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감은 없거든요. 예, 뭐 나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 네. 하는 얘기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지금 나오는 화면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예. 다우지수 위클리 차트입니다. 아.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한 선하고 저점끼리 연결한 선 이렇게 확산형 형태를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다우지수도 뭔가 좀 쉽게 치고가기 힘든 레벨에 왔다는 것은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주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죠. JP모건 체이스도 딱 오른쪽에 위클리 차트입니다만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성권 부분, 이 부분이 지지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 깨질 것인가가 지금 뭐 1, 2주 내로 빠르면 이번 주 내로도 확인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네요. 아래쪽에 거래량 다이버전스는 별로 이 종목에 대해서도 그다지 좋은 전망이 기술적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우지수에 그때 세 개 종목 갈아 끼웠던 것들, 세일즈포스 그때 뭐 다우지수에 편입됐다에 발짝 뛰고 나서 그 이후에 별 지지부진하죠. 암젠도 비슷합니다. 오른쪽 부분 보시면은 그리고 하니웰 여기는 또 방산업체죠. 여기도 비슷하네요. 이 세 종목이 그렇게 좀 지수 견인에 힘을 보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출되는 화이자나 엑슨모빌 이런 애들이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뭐 도움은 됐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이 빅스 네네. 변동성 지수가 이때 대비 이 아래쪽에 지금 한 10에서 15 근처에서 이렇게 머물던 이때 대비 지난 3월 팬데믹 장세에서 저렇게 치솟았고 지금 안정은 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25에서 30 사이 좀 절대적으로 좀 높은 수치예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미국 정치는 다소 9월 말 10월 초를 앞두고 그거 하죠. 그러다가 뭐 흉흉한 얘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금년 들어서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연기금들 가운데 예. 뭐 국부펀드 가운데는 네네.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라는 나름대로 지켜야 하는 그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주식 비중이 많이 오른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9월 말 이럴 때는 또 분기 말 반기 말에서 반년 말이면 또 이걸 갖다가 조절하는 네네. 리밸런싱이 있다 보니까 주식을 좀 덜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죠. 아, 그렇게 되면 주식에서 그런 연기금, 그러니까 국부펀드 자금은 좀 유출될 수도 있다라는 네, 최근에 거네요. 우리 국내에서도 예. 국민연금이 계속 팔아제껴서 왜 이러냐 했던 네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비중이 있는데 금년에 뭐 그 3월달에 막 지수 방어 차원에서 또 저가 매수 샀다가, 차원에서 샀다가 너무 올랐으니까 음, 좀 비중이 너무 커진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미 연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연준 지난주에 얘기. 뭐 예. 2023년까지 예. 지금 현행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시장은 그렇게 뭐 여기에 화답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우선 뭐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점도표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네네. 예, 경제 성장률 전망 갖다가 6월 달에 마이너스 6.5%였다가 미국에 마이너스 3.7% 많이 개선됐죠. 전망이긴 합니다만 실업률도 9.3% 6월 달에 이렇게 예상했다가 2020년 올 한 해 7.6% 그런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이번에 처음 이쪽에 2023년 점도표도 처음 제시됐는데 뭐 물론 중간값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제로금리 2023년까지 앞으로 3년 후까지도 금리 올릴 일 없다 하는 건데 조금 이렇게 위로 한 4명 정도가 한 명은 25bp, 두 명은 25bp, 한 명은 50bp, 또 한 명은 125bp까지도 이렇게 상승한 레벨을 찍은 것도 조금 뜨악했고요. 다음 스케줄이 재밌지 않습니까? 11월 4일에서 5일 이틀 사이에 열립니다. 예. 미국 대선 이후네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게 또 재밌죠. 대선까지 지금 한 6주 정도 남았는데. 예. 그런 상황이라서
자, 제가 보기에는 우기 신공입니다. 우기기. 우기 신공으로 일단 대선까지 버티자 하는 얘기인데 우선 FX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를 갖다가 가장 뭐 시장 분위기를 갖다가 전하니까 연준이 시장을 좀 실망시켰다. No real news about rates인데 예, 예. 뭐 금리는 그거 한다는데 결국은 뭐냐? 어떻게 딴 거보다도 인플레이를 갖다 당신들이 어떻게 일으킬 건데 하는 그 수단입니다. 예. 여기서 파월 의장 그날 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파워풀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strong and powerful, very strong and very powerful. 뭐 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사람 실없어 보이던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전부 이 FMC 위원들 보세요. 다 화상. 화상으로 하고 예, 있죠. 예. 그리고 이날 넥타이도 묘합니다. 아, 예전에 넥타이 색깔로 그 점쳤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 시기가 있었죠. 예. 저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이 색깔 같은 경우가 저도 나름대로 매다보면 뭐가 있어요. 아, 손이 가는. 손이 가는 저 나름대로 좀 비장한 날은 그럼 오늘 넥타이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덜 빠지라고. 아, 덜 빠지라고. 예, 예. 좀 덜 빠지라고 빨간 거 맺고 네. 저 나름대로 뭔가 좀 비장하게 뭘 한마디 하는 날은 굉장히 차가운 파란색을 내기도 하는데 저거 보라색 빛이었어요. 아까 저거 지난번에 보니까. 그 7월 달에 하트 브레이킹 얘기할 때입니다. 가슴이 미어진다 할 때. 파월 의장 뭔가 말로 때울 때는 주로 저 색깔을 메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금리 인상에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는 보면은 또 이렇게 점잖은 넥타이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겁니다. 시간이 없죠. 노동시장 환경이 완전 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언제까지 금리 안 올릴래?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예. 그런데 완전 고용이 어떤 상태지? 몇 퍼센트 정도면 완전 고용이에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인플레이션이 2%로 상승해서 그 2%를 한동안 온건하게 넘어설 궤도에 올랐을 때까지 자 영어 표현으로 moderately 온건하게 exceed 2%인데 for some time 이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면 온건한 거예요? 2%에서 2.1이나 2.5 가는 거는 괜찮고 3%는 온건하지 않은 거예요?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그널을 주지는 예. 않았네요. 예. for some time이 얼마죠? 한 달, 두 달, 1년? 이런 식이에요. 예. 아주 애매모호함의 극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우리는 일종의 규칙이나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저항하겠다. 아, 몇 퍼센트가 완전 고용이고 몇 퍼센트가 2% 평균 인플레인지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네. 한 거네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아주 우겨요. 대중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꽤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똑똑한 그리고 이쪽에 밝은 기자들이 이해가 안 돼가 자꾸 묻는데 너거보다 대중들은 우리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할 거다. 우리가 오늘 제공하는 강력한 정책 가이던스는 경제에 매우 잘 작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기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 이제 하원 증언을 하게 되잖아요. 내일부터 코비드. 화요일부터 해서 한 사흘 나가죠. 예, 코로나 관련해서 또 증언을 한다고 하니까. 문희신 장관도 나가고 두 예. 양반 이번에 꽤나 시달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그 확산 여부도 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관련해서도 자료 준비하셨으니까. 예.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네. 코로나 확산 여부입니다. 예. 계속 늘고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국가별인데 특히 이란, 그리고 UK, 영국 이런 쪽 아래쪽에는 인도가 확 늘고 있고 그 옆에 메인랜드 차이나 중국 본토는 없습니다. 중국은 없대요. 예, 대단한 중국이죠. 우리 국내 아직 100명대 정도 하긴 한데 네. 이번에 그 레이즈라는 책에서 그럼 잠시 후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9월 21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미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미 연준이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저금리 기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경계 심리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400선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보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데이도 있고요. 또 역시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증언에서 코로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어떤 구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도 지금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종목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책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형주 쪽에서는 또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 이 가운데 최근에 원화 강세 또 위안화 강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외국인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장 하락 출발. 지금 보시게 되면 보합이네요. 지금 보합입니다. 2,413.95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889.94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좀 보합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지금 혼조세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 출발이고요. SK하이닉스는 0.4%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름세로 76만 원이고요. 네이버, LG화학 하락 출발입니다. LG화학이 1.6% 내림세로 65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도 좀 살펴볼까요? 현대차가 0.8%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21만 원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오늘 올라갑니다.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기아차도 상승세고요. 현대모비스 흐름 좋습니다. 1.4% 오름세로 24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강보합 출발입니다. 98,500원이고요. 시젠도 역시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HLB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3% 강세로 1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0.2%, 0.3%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주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전기차 관련주 내에서는 또 우수 AMS가 4%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차 관련주 내에서는 수소차는 오늘 또 일부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약세입니다. NK는 보합이고요. 뉴인텍 같은 경우는 1.8%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 관련주 흐름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2% 하락입니다. 64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빠르게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 SDI는 오름세입니다. 4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SK이노베이션 1.3% 상승으로 15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은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151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각각 74억 원, 6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의약품 섹터에서도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수장비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철강, 금속, 화학 섹터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네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각 205억 원 그리고 108억 원 순매도에 가담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33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3원 70전 상승한 1,16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그 위안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환율 지난주에 보니까 1,160원, 1,150원 전망까지 많이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1,180원이 깨졌으면은 예. 1,150원을 갖다가 보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죠. 특히 금요일 날 14원이나 빠진 맞아요. 거는 최근 들어서 거의 안 움직이던 환율에 시원하게 롱스탑이 나왔다 봐야죠. 그런 식인데 우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달러원 환율하고 지금 한 그렇죠. 작년 이맘때부터 해서 한 2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예. 빨간색이 우리 달러 환율입니다. 일단 저 우상향 추세선이 이렇게 깨진 흐름 보이시죠? 깨지면서 이렇게 한번 손절이 쏟아지니까 급격하게 밀리는데
이 달러 인덱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달러 시세에서의 달러 약세를 그동안 우리가 좀 반영 안 했던 면이 있죠. 그동안 우리가 좀 덜 내렸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못 버티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그다음 위안화하고도 한번 겹쳐봅니다. 네네. 위안화하고도 겹쳐보면은 파란색의 달러 위안 환율이 특히 최근 들어 많이 밀립니다. 금년 들어서 이렇게 적어도 한 6월까지는 꽤나 동조화가 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같이 왔는데 이제 한 9월 들어서 위안화는 급격히 떨어지는, 위안화 환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위안 강세죠. 그 와중에 우리는 계속 1180원이 지지되다가 이제 밀립니다. 위안은 나름대로 좀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른바 FTSE 쪽에서 그 지수 안에 본토 종목 한 150개를 지난 주말에 이제 편입시켰습니다. 예. 뭐 그런 걸 갖다가 선침해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이번 주에 또 발표되는 게 이른바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라 해서 WGBI, 거기에 또 편입이 되면은 이제 국제 자본이 또 이렇게 중국 위안화 국채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 어떤 재료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위안 절상폭을 갖다가 꼭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서로 약간 펀더멘털이 다르니까, 그러나 결국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예. 그동안 주식 오른 거에 비해서 우리 환율이 좀 덜 떨어졌다는 느낌도 들죠. 예전에 그 2018년도 1월 달에 그 코스피가 2,600포인트 갔을 때 예. 그때만 하더라도 환율이 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렇게 겹쳐놨을 때 지금 이 무렵 예. 지금보다도 낮은 한 2,350 어라운드일 때만 해도 그때 2년 전에는 우리 뭐 1,120, 30 그런 그러니까요. 레벨이었는데 예. 지금 1,150도 지금 아직 못 내려갔으니 어쨌거나 이래저래 버티다가 1,180원에서 버티다가 이제 결국 한번 쏟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결국은 일간 차트로 보시면 이렇죠. 다음 지지선은 1,150까지는 뚜렷한 뭐가 없습니다. 자, 80원 무렵 때면 하루 만에 70원, 70원도 그 다음 날 바로 깨고 나서 60원까지 가버렸다가 오늘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죠. 예. 위안도 살짝 일단은 선침의 차원에서의 위안화 강세가 지난주까지 강하게 이어지다가 지금 조금 위안도 오늘 한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지수가 초반에 이 흐름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 상황이고, 환율은 이 그림 보시면 절묘할 겁니다. 월간 차트를 갖다 이렇게 보면요. IMF 때 고점 2,000원, 금융위기 때 고점 1,597원, 1,600원, 이거 연결한 선, 이걸 갖다 살짝 올라서긴 섰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속임수, 테크닉 휩스로 보이고, 결국은 이때 900원, 그다음에 이 선들 연결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환율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이 뭘까? 이게 또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년 전으로. 그놈의 최중경 라인으로 갑니다. 그때 2002년부터 시작했던 도도한 달러 약세 와중에 우리 한 1년 반 넘게 달러 매수 개입했던 레벨이 1140에서 45원 구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1150인데, 그래서 저 한 1140에서 50 사이 구간이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큰 분수령 역할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오른쪽 부분 보시면 우리 환율은 굉장히 체질적으로 튼튼한 통화가 됐습니다. 원화가. 그랬던 상황이라서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은 좀 묘한 느낌이 듭니다. 과거에 그렇게 1140, 50 구간 가지고 공방을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 한때 1140 열리면은 추가 100원, 위에서 내려오다가 1140원 공방이 있다가 그거 깨지면 또 추가 50원 내지 100원 밑으로 뭐 이런 식의 공식이 있었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 1140에서 50 구간 이쪽으로 수렴하다가 진정한 방향이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 원화 뭐 강해져도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도도하게 그걸로 진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러다가 정말 세상 뒤집어지면서 또 다들 또 달러 없이 절절 매는 상황이 올라는지 뭐 그런 상황이 듭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왜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구간에 외국인 그 수급이 좋아지는 경우가 좋아지는 많잖아요. 경우가 매수세가 많죠. 예. 들어오잖아요.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국내 증시에 순매수를 보여줬던 것도 어떻게 보면 1180을 갖다 깨는데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막 국내 금융자산을 사고 국내 직간접 투자가 이렇게 몰려오다 보니까 달러가 들어가면서 환율이 빠지는 건지 환율 빠진다고 생각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지 예. 아마 전자일 거예요. 후자라기보다는 전자일 텐데 어쨌거나 그런 식의 공식화된 어떤 시장 관점은 계속 뭐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모르죠. 지금 이렇게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지속적이고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사실 지난 금요일에는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네. 오늘은 아직까지는 또 좀 지켜보겠다라는 심리가 좀 있는 것 좀 같기도 그런 것 하고요. 같아요. 예, 예. 예. 자, 그럼 실질금리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예. 그래요. 아까 이제 그 말씀의 연장은 뭐냐 하면은 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앞서 제일 첫 부분에서 이제 그걸 살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조금 더 밀릴 것 같은데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게 코로나 예. 확산 여부, 그 다음에 실질금리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검은색은 그냥 노미널 인트레스트의 명목금리,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율이라 보시면은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이 실질금리니까 지금 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구간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구간에 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앞으로 현재 미국채 수익률이 뭐 꼼짝도 안 하고 있죠. 0.7% 근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이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폭풍 전야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푹 꺼지든지 위로 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명목금리가 위로 튀는 경우 즉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게 위로 튀는 경우가 됐을 때 그것이 그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명목 상승률이 아니라면은 실질 금리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조금 그래서 이 부분도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국채 수익률 추이하고 물가 연동 국채 수익도 봐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 나중에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시죠. 이른바 일렉션 크라이시스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심지어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프리렉션 크랙션. 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 조정이 계속되고 예. 있는데 끝났니? 자신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 로저 스톤 트럼프가 그때 감명해줬다는 여기가 참 엄청난 그 모사꾼입니다. 여기 벌써 9월 14일 날 나왔던 우리 국내 뉴스 흐름 보세요. 대선에 지면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지면 계엄령 선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죠. 이게 다 깔아놓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몇 달 전부터 했던 얘기가 우편 투표 이거 부정이야. 아니 집권 대통령이 우편 투표 갖고 부정이야라고 미리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또 국민일보 기사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신호는 파국을 가리킨다. 딴 거보다 양쪽 다 대선 불복할 가능성이에요. 예. 양쪽 이게 다. 예. 뭐 자세하게는 그거 합니다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 날까지 접수된 거 말고 그때부터 17일 이후까지만 우편 투표한 게 배달되면은 그것도 표 계산하겠대요.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그 선거인단 많은 데입니까? 거기다 또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고 예, 예. 아마 선거 당일날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투표소 갈 거예요. 저녁에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 또 뭐 승리의 V자 그리고 내가 이겼네, 압승했네 하건데 그다음 점점 이제 우편 투표 까다 보면 우편 투표 지금 하겠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비중이 많거든요. 예. 아무래도 바이든이 좀 추격하고 이러다 보면은 혹시라도 뒤집히는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깔아놓았던 프레임이 작동하는 거죠. 이거 부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뭐 틱톡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망신을 당하던데 예. 저기 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그거 행정명령 잘못됐다는 식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뭐 중국에서도 블랙리스트 운운하고 해서 이 부분 미중 갈등도 조금 더 서로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격화되는 듯한 모습은 보이겠습니다만 아마 따진다면은 영향은 제일 적지 않을까. 아주 미중은 뭐 하루 이틀 이러다 말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까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다들 조심스러워 하는데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재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네.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그런 셈이죠. 괜찮을 수 있죠. 네, 예, 네. 예. 알겠어요. 뭐 6주 뒤면은 뭐 결과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많이 까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의 아쉬움입니다. 조금 더 미국 대통령다운 그것만 보여주신다면. 한 번 더 하면은 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번 뭐 29일인가요? 대선 토론도 재밌을 겁니다. 맞아요. 기대가 되네요. 바이든 후보의 원고 잘 읽어야 되는데 깜빡깜빡 하다가는 완전 의문소리 하다가는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유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유가는 뭐 지금 수요 자체가 회복되기 힘들다라는 분석이 워낙 많아서요. 예. 예. 이쪽에도 그냥 굉장한 어떤 우기기 내지는 일단 말로 엎어놓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뭐 브렌트유 한번 보시죠. WTI는 하도 지난번에 그 뭡니까 마이너스 같은 그게서 차트가 이상해가지고 WTI 보시면 이렇게 해서 최근 한 일주일 제법 올랐죠. 브렌트유. WTI 선물 가격도 일주일 사이 한 10% 올랐습니다. 자, 지난주 18일 날 이제 오펙 플러스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감산을 갖다가 뭐 감산 규모를 더 늘리고 이런 게 아니고 지난 8월 달에 했던 970만 배럴, 770만 배럴로 감산 규모는 줄였지만 그 770만 배럴이라도 제대로 지키자고. 그래서 이란, 나이지리아, UAE, 아랍에미레이트 너거 그동안 약속 잘 안 지켰지. 그래서 연내 보상 감산 통해서 좀 해라 해서 이제 압박하고 했는데 뭐 그것보다도 이겁니다. 저기 압돌 아지즈 빈 살만 여기도 왕자죠. 왕자이기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인데 오펙 플러스 회의 끝나고 나서 한마디 재밌게 했습니다. 뭐 아래쪽에 뭐 원본보다도 우리로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시장을 방치해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 트레이딩 플로어에 있는 선수들이 최대한 초재지기를 원한다. 점피라는 표현을 쓰던데 막 발동동 부르는 거. 누구든지 이 시장을 놓고 도박을 하는 자는 지옥에서처럼 고통의 비명을 지르도록 확실히 만들어주겠다. 뭐 ouching like hell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알자지라 제목 재밌죠.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오일 프라이스 갬블러 유가 가지고 도박하는 자들한테 워닝을 했는데 make my day. 더티에리가 썼던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Go ahead, make my day. 야 덤벼봐. 오늘이 네 제삿날이야 했던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말로 떼옵니다. 제롬 파월에 이어서 또 사우디 장관의 또 우기기 신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없던 원유 수요가 생길라는지 이란, 사우디, 이란하고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레이트는 네 하면서 감산 잘 이행하려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전략 좀 여쭤볼게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미증시는 뭔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지루한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면허 따고 지금 차를 한 6개월쯤 몰았는데 사고 한 번 안 나고 뭐 괜찮고 신나고 하니까 지금 제한 속도 뭐 110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도 막 150도 한 밟아보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돈 많다고 지금 계속 가네요.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아, 예.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거는. 예. 예. 그게 전략이라는 거죠. 일단 시장 분위기를 쫓아가자는 거죠. 전략은 뭐 딴 거 있습니까? 전략은 전략. 예, 전략이요. 전략. 그렇죠. 지금 현재 보유 세력으로서야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장에서 뭐 먼저 빠져나올 그건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계속 머뭇머뭇 하다가 언제 했던 분들이 지금 지르는 것만큼은 뭐 그렇게 권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까 보셨다시피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은 또 자동차주가 엄청 좋아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가 현대모비스. 예. 예, 돌아가면서 막 계속 하는 거죠. 순환매 차원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또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풍제약 0.7% 오름세고요. SK하이닉스도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LG화 배터리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배터리 사업부문, 전지 사업부문을 분할 결정을 했죠. 그 이후에 주가 약세고요. 오늘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 8% 강세고요. 포스코
롯데케미칼 0.4% 내림세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입니다. SK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가 0.4%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 3% 강세입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주가 다 좋아요. 부광약품 내림세고요. SKC 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SK하이닉스가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죠. 오늘 올라갑니다. 포스코가 내림세고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카카오 0.6% 빠지고 있고요. 기아차가 4% 강세입니다. 지금 인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NC소프트, 넷마블, 삼성 SDS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NC소프트가 내림세고요. 넷마블 1.3% 상승으로 188,500원입니다. 삼성 SDS 하락이고요. 롯데케미칼과 한국전력 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0.3%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2,420선까지도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올라갑니다. 890.31포인트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